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거죠? 오늘의 주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되는 노동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판단을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, 먼저 이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 때 그 범위가 좀 중요하잖아요. 맞아요.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직고용 근로자도 있고 아닌 근로자도 있고 직고용 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또 일용직도 있고 뭐 불법 취업자도 있고 이렇게 돼요. 자,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? 고용 형태랑 상관없이 사업주와 직접 그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. 다만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파견직 근로자 또는 도급업체 근로자 그런 근로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직고용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자, 이런 점을 포인트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는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실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할 때 계산 방법 그거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. 계산 방법은 사유 발생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그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, 연속돼서 매일매일 근로한 근로자의 수를 다 합친 그 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을 말합니다. 예를 하나 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? 4월 1일에 해고가 있었으면 1개월 전 3월 한 달 동안의 가동 일수 그 일이 약 26일이라고 치면은 26일 동안 매일매일의 그 상시 근로자 수를 다 더하는 거죠. 다 더해서 뭐 125명이었다. 그러면은 그것을 뭐 20 나눠서 약 5점 몇 명 또는 4점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연인원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. 알겠습니다. 기본적인 원칙인데 5인이 넘었는데도 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든지 또는 계산을 해봤더니 5인이 안 되는데도 법 적용이 되는 경우 이런 예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칙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럴 수가 있어요. 그거는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. 기본적으로 가동일수에서 반 이상이 상시 5인 이상이었으면 그 평균 근로자 수,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요. 또 가동일수의 반 이상이 5인 미만이다. 그러면은 그냥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계속 4인이었어요. 4인이었다가 마지막 한 3, 4일 동안은 한 20명이 넘게 채용이 됐어요.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5인이 넘지만 과반 이상이 4인이었잖아요. 그럴 때는 적용이 안 된다. 표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5인이 넘지만 가동일수 2분의 1 이상이 다 4인 미만으로 근로자를 사용했다.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. 그렇죠. 반대의 경우에 5인 미만인 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나왔지만 가동일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을 쓴 것으로 나왔다면 매일 그건 또 법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럼 또 알겠습니다. 이런 계산 시 또 유의사항을 잘 알고 계셔야지 또 오해가 없으니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것 같아요, 우리 회사가. 그러면 적용이 제외되는 법률 대표적인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. 대표적인 게 일단은 근로시간이죠. 요새 뭐 주 40시간제, 그 다음에 연장근로 포함해서 최대 주 52시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. 그리고 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연장근로 또는 야간했을 때 야간근로, 휴일근로, 수당을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다음 대표적인 게 해고에 대한 얘기인데요. 내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민사적으로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? 휴가에 대한 건데요. 대표적인 연차 휴가 그리고 생리휴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또 조항들 살펴봤고요. 자,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
그런 법률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첫 번째는요? 네,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꼭 보호받아야 되는 퇴직금이죠. 네. 네, 그래서 퇴직금은 적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그랬지만 해고 예고 수당은 적용이 됩니다. 또 세 번째는요? 휴게 시간이 적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주휴일이 적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고평법에 따른 네.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네. 대표적인 이제 모성보호 조항들 있죠. 뭐 출산 전후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, 네. 뭐 육아휴직, 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네. 등등 이런 모성보호에 대한 거는 다 적용이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직장 내 성희롱 네. 금지 그거는 적용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네, 네. 우리 회사 5인 미만이니까 뭐 법 지킬 필요 없어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유, 큰 오산입니다. 오산이네요. 네, 네. 자, 오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필수노동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자,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네,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